70세 이후에 더 길고 행복한 삶을 위해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할까요? 92세의 현명한 어르신에 따르면 마가렛은 73세에 혼자 사는 것이 독립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4시간 동안 부엌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채 쓰러졌습니다. 그 끔찍한 밤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한편 마을 반대편에서는 92세의 렐라네나 첸이 매주 열리는 게임밤에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엘레나가 70세 이후의 삶에 대해 발견한 것은 단순히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수명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획기적인 연구는 700명을 80년 동안 추적 조사하여 평균 7년의 수명을 늘리고 행복도를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생활 방식을 발견했습니다. 그 답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이며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할 때쯤이면 인생의 황금기를 잘 보내기 위해 어떤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92세의 가이드 렐라네나 첸을 만나보세요. 그녀는 22년 동안 쌓아온 지혜를 공유합니다. 렐라네나는 항상 활기차고 사회적으로 소통하는 여성이었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배우게 될 인물은 아닙니다. 70세의 그녀는 포틀랜드에서 사서로 일하다 최근 은퇴하여 30년 동안 살던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두 성인 자녀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았고 그녀는 자신이 아무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렐라네나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독립이 곧 고립을 의미한다고 믿는 수백만 명의 노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렐라네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녀가 외로움을 나이 드는 대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 10년 동안 그녀는 완전히 다른 4가지 생활 방식을 실험하며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고 건강을 추적하고 행복 수준을 측정했습니다. 현재 92세인 렐라네나는 80세 때보다 더 건강하고 나이 절반밖에 안 된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풍부한 사회생활을 누리고 있으며 한때 자신이 겪었던 것과 같은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비공식적인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무엇이 효과적인지, 왜 효과적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자신에게 맞는지 알아내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렐라레나의 발견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수백만 명의 노인들에게 조용히 영향을 미치는 숨겨진 위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외로움이라는 전염병은 단순히 슬픔을 느끼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파괴적인 신체적 결과를 초래하는 공중보건 비상사태입니다. 미국 공중보건국장 비백머시 박사는 외로움이 하루 15개 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선언했습니다. 노인의 경우 통계는 더욱 심각합니다. 혼자 사는 65세 이상 성인은 치매 위험이 50%, 심장병 위험이 30% 더 높으며 면역 체계는 사회적 관계가 강한 사람들보다 더 빨리 노화됩니다. 렐라네나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저는 모두에게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회상합니다. 하지만 제 몸은 계속 꼼짝 못했어요. 혼자 산 지 2년 만에 렐라네나는 고혈압, 만성 불면증, 그리고 지금은 가벼운 우울증으로 진단받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병원 방문 횟수는 2배로 늘어났고 활력은 급격히 떨어졌으며 사회생활을 피하려는 핑계를 대게 되었습니다. 고립은 미묘했지만 참혹했습니다. 며칠 동안 의미 있는 대화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렐라네나는 가게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말을 걸었습니다. 주변 소음을 없애기 위해 TV를 켜두었고 마치 누군가와 함께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살아있긴 했지만
살아있지는 않았어요. 라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엘렐라네나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이것이 반사회적이거나 궁핍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입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을 인지하는 것은 신체적 위험과 동일한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합니다. 우리 몸은 말 그대로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코르티솔과 염증 지표를 과도하게 분비하여 노화를 촉진합니다. 외로움의 만연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히 잔혹합니다. 고립된 노인들은 가족에게 부담을 주거나 자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독립적인 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는 자택에서 노후 생활을 하는 거이라는 이야기를 찬양하지만 사람이 없으면 그 장소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렐라네나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은 3일간 지속된 정전이었습니다. 제가 사라져도 몇 주 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때 그녀는 인생을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나이 드는 방법을 찾기로 한 것입니다. 혹시 삶 속에서 이런 외로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건 당신 혼자만은 아닙니다. 렐라네나의 첫 번째 해결책은 당연해 보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었죠. 딸 사라가 몇 달 동안 은근히 제안해왔고 엘렐라네나의 사위는 지하실을 아늑한 아파트로 개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처럼 느껴졌어요. 엘렐라네나가 설명합니다. 사라는 기꺼이 도와주었고 저는 그렇게 하면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적응 과정은 순조로웠습니다. 렐라네나는 집안일을 돕는 것이 도움이 되었고 가족과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을 즐겼으며 10대 손녀가 곁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였습니다. 사라는 엄마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고 엘렐라네나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사회적 교류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는 미묘한 경계 문제였습니다. 렐라네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원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사라가 자신이 가족 활동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엄마의 행복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고 이는 양쪽 모두에게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발끝으로 걸으며 그들의 일상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엘렐라네나는 회상한다. 하지만 제 정체성을 잃어가고 엘렐라네나가 아닌 할머니가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가족의 역학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바뀌었다. 사라는 렐라네나에게 묻지도 않고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렐라네나를 위해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다. 렐라네나의 손녀는 처음에는 할머니의 존재에 기뻐했지만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가족 간의 재정 문제로 불화가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렐라네나는 가게 지출의 보탬이 되고 싶어 했지만 사라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고집했습니다. 관대한 행동이었어야 할 것이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되었고 엘렐라네나는 의존적인 감정을 느끼고 사라는 자신이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아우피의 연구에 따르면 다세대 가족 구성원의 68%가 첫 해에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랑이나 선의가 아니라 서로 상충되는 독립욕구, 다양한 삶의 단계, 그리고 불분명한 기대치 때문입니다. 렐라네나는 성공적인 다세대 가족 생활을 위해서는 신중한 계획, 명확한 경계, 그리고 기대치에 대한 솔직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아주 잘 해내죠. 그녀는 말한다. 하지만 역할, 책임, 그리고 서로의 공간에 대한 존중에 대해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6개월 후, 엘렐라네나는 이사를 하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실패는 아니었어요. 그녀는 강조한다. 제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배움의 경험이었어요. 함께하는 것처럼 위장된 의존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독립하는 것이었죠. 다세대 생활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신가요? 가족이나 지역 사회에서 이러한 생활 방식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엘렐라네나의 다음 실험은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 그녀 자신도 그랬다. 바로 시니어 룸메이트를 찾은 것이다. 71세의 룸메이트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절박함은 창의력으로 이어졌다. 지역 노인 복지시설을 통해 엘렐라네나는 이혼 후 홀로 삶을 헤쳐나가는 68세의 은퇴교사 도로시를 만났다. 엘렐라네나는 예상보다 훨씬 더 철저한 심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두 사람은 몇 주 동안 커피 데이트를 하며 수면 시간부터 청소 습관, 정치적 견해, 개인적 경계까지 모든 것을 논의했습니다. 어떤 데이팅 앱에도 뒤지지 않는 궁합 설문지를 만들었어요. 엘렐라네나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고민들을 다루었습니다. 아침형 인간인가요? 올빼미형 인간인가요? 방문객들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조용한 저녁 시간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사교 활동을 선호하는지. 두 사람은 또한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 대한 선호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두 여성 모두 독립심을 중시했지만 함께할 친구를 갈망했습니다. 도로시는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는 아침형 인간이었고 엘렐라네나는 독서를 좋아하는 올빼미형 인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러한 차이점들을 상충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서로의 생활 환경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차이점으로 보았습니다. 이 계획은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가계비를 분담하여 두 사람 모두 재정적 부담을 덜었습니다. 엘렐라네나는 저녁 식사를, 도로시는 아침과 점심 식사를 담당했습니다. 침실은 따로 사용하고 서로의 공간을 존중했지만 필요할 때는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공용 공간을 공유했습니다. 도로시가 곁에 있어서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졌어요. 라고 엘렐라네나는 설명합니다. 샤워하다가 넘어지거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응급 상황이 생길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됐고, 가족과 함께 있을 때처럼 자율성을 포기하지 않아도 됐죠. 감정적인 이 점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도로시는 엘렐라네나의 모험 친구가 되어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고 새로운 곳을 방문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두 사람은 때로는 함께, 때로는 떨어져 지내면서도 항상 누군가 자신의 행복을 걱정해준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으며 평행한 삶의 리듬을 형성했습니다. 도로시가 손주들과 더 가까이 살기로 결심할 때까지 이 관계는 2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두 해는 제게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엘렐라네나는 회상합니다. 도로시는 제게 선택한 가족도 혈족만큼이나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전국 공동주택자원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참가자들이 적절한 심사를 거치고 사전에 명확한 합의를 할 경우 노년층 룸메이트 계약의 성공률은 78%에 달합니다.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는 서로 잘 맞는 생활 방식, 명확한 재정 계획, 그리고 독립성에 대한 상호 존중이 있습니다. 도로시와 함께 살면서 공간을 공유하면서도 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할 수 있게 해줬어요. 선배 룸메이트를 고려해 보시겠어요? 함께 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니요. 렐라네나의 세 번째 생활 실험은 그녀가 미처 알지 못했던 가능성, 즉 의도적인 노인 공동체에 눈을 뜨게 했습니다. 저는 노인 생활이 요양원이나 셔플보드가 있는 은퇴자 마을을 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활동적이고 독립적으로 나이 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커뮤니티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고백합니다. 조사와 입소문을 통해 렐라네나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즉 주민들이 개인 주택을 소유하면서도 공동 공간과 활동을 공유하는 의도적인 공동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55세 이상 주민들이 공동 정원, 식사와 활동을 위한 공동주택, 그리고 건물 내부에 구축된 지원 시스템을 갖춘 24세대 규모의 공동체인 선라이즈 커먼즈를 방문했습니다. 렐라네나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프라이버시와 공동체의 균형이었습니다. 각 주민은 완비된 개인 주택을 사용했지만 공동주택은 일상적인 교류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주민들은 혼자 요리하거나 공동 저녁 식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 텃밭에서 정원을 가꾸거나 공동 공간에서 함께 일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전통적인 노인주택의 제도적인 느낌 없이 식료품 쇼핑 지원부터 응급 대응까지 상호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작은 마을의 장점과 현대적인 생활의 편리함을 동시에 누리는 것 같았다고 렐라네나는 설명합니다. 그녀는 일주일간의 시범 거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게스트 유닛에 머물며 일상생활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사회 구조는 정교했습니다. 주민들은 합의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 생활의 다양한 측면, 즉 유지관리, 사회활동, 갈등 해결, 그리고 새로운 구성원 환영을 위한 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렐라네나는 자신이 목격한 사람들의 참여와 목적의식의 수준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렐라네나가 발견한 것은 코아우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활동적인 성인 공동체, 노인을 위한 생태마을, 그리고 홈쉐어 네트워크와 같은 혁신적인 프로그램도 살펴보았습니다. 홈쉐어 네트워크는 방이 남는 노인들을 저렴한 주택이 필요한 젊은이들과 연결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가벼운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렐라네나는 선라이즈 커먼즈의 시범 거주 시설에서 4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그 경험이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회상합니다. 저는 저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였어요. 그녀는 말한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지지도 받았죠. 삶의 목적, 우정, 그리고 안정감을 모두 한 곳에서 누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렐라네나는 결국 공동주택이 그녀의 영원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공동주택은 제게 너무 과한 공동체였어요. 그녀는 고백한다.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은 좋았지만 더 많은 유연성과 덜 구조화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경험은 그녀에게 자신의 필요와 선호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저는 공동체와의 연결에서 성장하지만 제 방식대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자유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코아우징은 제게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주었습니다. 코아우징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의도적인 공동체 거주자들은 기존 주택 거주자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고 건강 상태가 더 좋으며 사회적 유대감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렐라네나의 가장 큰 발견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그녀의 이해를 바꿀 해결책은 전통적인 주거 형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선택된 가족 클러스터링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수년간의 실험 끝에 그녀는 비결은 어디에 살 것인가가 아니라 독립성과 깊은 유대감을 모두 제공하는 의도적인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디에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에서 벗어나 어떻게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엘리너가 설명합니다. 그녀의 해결책은 단순함 그 자체로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관과 노년기에 대한 헌신을 공유하는 이웃, 친구,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의도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자신만의 지지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엘렐라네나는 함께 걷기 좋은 동네의 복층 주택으로 이사했고 친구 마사를 설득하여 다른 쪽 방을 빌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통적인 룸메이트 생활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가까운 거리를 공유하면서도 각자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다음으로 엘렐라네나는 같은 지역에 사는 혼자 사는 다른 6명의 여성에게 연락했고 그들은 함께 마을이라고 부르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주 저녁 식사를 위해 모이고 돌아가며 모임을 주최합니다. 매일 체크인, 장보기, 그리고 사교 활동을 위한 단체 문자 메시지도 보냅니다. 비공식적인 지원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시력이 아직 좋은 렐라네나는 운전을, 마사는 기술 관련 문제를, 수자는 매달 모임을 주관합니다. 이 제도를 훌륭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유연성입니다. 가족의 의무나 공식적인 공동체 규칙과는 달리 마을은 상호 선택과 이익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구성원들은 원하는 만큼 참여할 수 있지만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휴가를 보내고 명절을 기념하며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는 정서적으로 지지해줍니다. 우리는 서로의 비상 연락망이자 모험 친구,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이 되었어요. 엘렐라네나는 말한다. 같은 지붕 아래 사는 불편함 없이 가까운 관계의 모든 장점을 누리고 있죠. 마을은 5년 동안 발전해왔습니다. 어떤 구성원들은 이사를 갔고 어떤 구성원들은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건강 문제, 가족 위기,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를 겪으면서 서로를 지지해왔습니다. 이 모임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지역사회의 다른 노인들도 비슷한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엘리너의 접근 방식은 노아의 근본적인 과제, 즉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연결과 지지를 확보하는 것을 다룹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저를 돌봐줄 필요는 없어요. 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저를 아껴주고 저도 그 보답으로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 선택된 가족 모델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비 지원 연구, 그랜트 스터디의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연결이 행복과 장수의 가장 중요한 예측 요인입니다. 엘리너의 마을은 연구 결과가 권장하는 바, 즉 규칙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상호 지원, 공동의 목표, 그리고 정서적 친밀함을 정확히 제공합니다. 92세의 렐라네나는 70세 때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그녀는 에너지와 삶의 목적, 그리고 풍요로운 사회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을은 삶의 어려움을 혼자 겪지 않으면서도 존엄성을 지키는 노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선택받은 가족이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래 댓글에 의도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엘리너의 발견은 단순히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 올바른 생활 방식이 말 그대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그 증거는 압도적입니다.
사회적 연결은 건강한 노화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이며 유전, 식단, 운동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80년 넘게 진행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는 700명의 참가자를 청소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추적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명확합니다. 사회적 관계가 강한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인지 기능이 더 좋으며 신체적 고통을 덜 경험합니다. 이 연구의 현 책임자인 로버트 월딩거 박사는 외로움은 우리를 죽이는 반면 관계는 우리를 보호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렐라레나가 사는 8명의 친한 친구들은 피상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대가족보다 더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의미 있는 관계는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고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며 면역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100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블루존 연구는 세계 장수 인구에게 강력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보편적임을 보여줍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노인들은 평생 사회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가족 집단인 모아이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공동체는 오키나와 사람들의 장수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크라의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신체적 고통과 동일한 뇌 반응을 유발합니다. 반대로 강한 사회적 연결은 뇌의 보상 중추를 활성화하여 기분과 동기를 증진하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분비합니다. 이는 노인들에게 적절한 생활 환경이 말 그대로 뇌를 행복으로 재설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생활 방식에 대한 연구는 렐라레나의 경험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생활은 신중한 계획과 명확한 경계가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는 렐라레나가 발견한 바로 그 사실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는 의료비가 40% 더 낮고 거주자들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고 보고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NIA의 연구에 따르면 다른 건강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탄탄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은 치매 위험이 50%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규칙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인지 자극은 뇌를 활동적이고 회복력 있게 유지합니다. 렐라레나의 선택 가족 모델은 실질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관계 네트워크인 사회 자본에 대한 연구를 통해 뒷받침됩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 자본이 높은 노인들은 사회 네트워크가 약한 노인들보다 평균 2.5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생리적 이점은 측정 가능합니다. 사회적 관계가 돈독한 사람들은 혈압이 낮고 면역 체계가 강하며 질병 회복도 빠릅니다. 나이가 들어도 수면의 질이 좋고 에너지가 넘치며 신체 기능도 더 잘 유지됩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강상의 이점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70세에서 92세로 나아진 렐라레나의 모습은 이러한 누적 효과를 잘 보여줍니다. 매년 맺어진 돈독한 관계는 이전 해들을 바탕으로 쌓이며 기하급수적인 건강상의 이점을 만들어냅니다. 과학적 근거는 명확합니다. 혼자 늙는 것은 위험하지만 의도와 관계를 맺으며 늙는 것은 수명과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고립에서 벗어나 선택한 가족을 이루기까지의 렐라레나의 여정은 단순히 영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로드맵과 같습니다. 그녀의 지혜는 영감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실천 가능합니다. 그녀는 각자의 필요, 선호도, 그리고 상황에 맞춰 이상적인 생활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프레임워크를 개발했습니다. 렐라레나의 5가지 질문으로 구성된 평가를 통해 여러분의 결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1. 당신의 독립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신체적 독립, 재정적 독립, 정서적 독립에 대해 1점에서 10점까지의 척도로 자신을 평가해 주세요. 세 가지 모두 7점 이상이면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집니다. 점수가 낮을수록 지원 시스템이 갖춰진 환경이 필요합니다. 렐라네나는 마을을 만들 때 8점, 8점, 6점을 받았는데 이는 의존적인 삶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질문 2. 당신의 사회적 에너지 스타일은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활력을 얻는다면 높은 사회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나요? 규칙적이지만 계획된 사회적 시간을 선호한다면 중간 정도의 사회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가끔씩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다면 낮은 사회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나요? 활력이 넘치는 노인들은 공동주택 커뮤니티에서 잘 지냅니다. 적당한 에너지는 선택된 가족 모델에 잘 맞습니다. 에너지가 낮은 사람들은 룸메이트와 같이 살거나 가족과 가까이 사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3. 당신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렐라네나는 5가지 절대 타협 불가 요소를 꼽았습니다. 개인 공간, 재정적 독립,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규칙적인 사회적 교류, 그리고 긴급 지원입니다. 절대 타협 불가 요소 5가지를 나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평가해 보세요.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것은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혼자 사는 것은 긴급 지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당신의 위험 감수 수준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상황, 새로운 사람들 만나기, 그리고 기존 습관 바꾸기에 얼마나 편안함을 느끼는지 생각해 보세요. 렐라네나는 적당한 위험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마을 단위의 실험이 가능했습니다. 높은 위험 감수성은 공동주거나 의도적인 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낮은 위험 감수성은 가족 중심적인 해결책이나 점진적인 변화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질문 5. 당신의 유산 비전은 무엇입니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렐라네나는 활기찬 노년을 모델로 삼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그녀가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약 당신의 비전이 가족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면 다세대 가족 생활이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만약 모험과 성장을 강조한다면 의도적인 공동체가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답변을 바탕으로 렐라네나는 작은 실험부터 시작할 것을 권장합니다. 당장 영구적인 변화를 만들지 마세요. 시험 기간을 갖거나 지역 사회를 방문하거나 렐라네나의 마을 저녁 식사처럼 비공식적인 모임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장 좋은 생활 방식은 독립에 대한 욕구와 관계에 대한 욕구를 모두 충족하는 환경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렐라네나의 경험은 존엄성과 지지 중 하나만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 다 충족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92세의 렐라네나 체는 올바른 생활 방식이 노화를 생존해서 번영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고립된 미망인에서 활기찬 지역 사회 지도자로 거듭난 그녀의 여정은 22년에 걸쳐 4가지의 다양한 삶의 실험으로 이어졌으며 각 실험은 의도적으로 나이 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변화는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혈압이 정상화되었고 수면이 개선되었으며 활력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5년 동안 입원하지 않았고 80세 때보다 복용하는 약도 줄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녀를 건강한 노화의 상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변화는 훨씬 더 놀랍습니다. 엘렐라네나는 기쁨과 삶의 목적을 발산합니다. 그녀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곳을 여행하며 수십 년 만에 가장 깊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그녀의 마을은 다른 어르신들의 본보기가 되었고 엘렐라네나는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멘토링하고 있습니다. 70대를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며 허비했어요. 엘렐라네나는 회상한다. 이제야 올바른 관계는 짐이 아니라 풍요로움을 만들어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녀가 선택한 가족은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 일상적인 소통, 긴급 지원, 함께하는 모험, 그리고 자신이 소중하고 사랑받는다는 확신에서 오는 안정감. 엘렐라네나가 전하는 마지막 지혜는 간단하지만 심오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완벽한 삶의 터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터전이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당신은 존엄성과 목적, 그리고 기쁨으로 나이 들 수 있습니다. 92세의 엘렐라네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다음 모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극광을 보러 가는 단체 여행입니다. 안 될 이유가 있나요?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인생은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엘렐라네나의 이야기는 70세 이후의 삶의 방식이 수명을 늘리고 또 수명을 연장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지혜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엘렐라네나의 메시지를 오늘 듣고 싶은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구독하시면 노년의 삶을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살아가는 비결을 터득한 현명한 어르신들의 삶을 바꿀 조언들을 더 많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